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성탄절을 어떻게 보냈나요? 예, 원래 공지된 대통령의 공개 일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통령 내분께서 교회와 성당을 찾아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해인교회의 성탄 예배에 참석했고요. 오후에는 명동 대성당에서 열린 성탄 미사에 참석해 봉헌했습니다. 의미를 좀 짚어보자면 해인교회는 1986년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 설립한 민중교회로 출발한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노숙인 쉼터 등 사업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약한 이들 그리고 소외된 곳에 온기를 전달하고 있는 곳인데 대통령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목사분들을 만나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임하셨던 모습 그대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이곳에서 성탄 인사를 나누게 돼 감사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린 성탄 메시지에도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 태어나 고통받고 아픈 이들과 평생을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네, 국민 여러분 모두의 일상에 따뜻한 온기와 희망이 닿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다짐했는데요. 작년 이맘때 메시지와 비교하면 조금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란 직후였기 때문에 국민께서 모아주신 연대와 온기로 희망찬 미래를 꽃피우겠다, 다짐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은 오히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그 작년에 했던 의지, 다짐 등을 실현시키겠다 이런 게 좀 더 강조됐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해인교회 성탄 예배 참석에 내년 계양구 보궐선마 출마설이 나오는 김남준 대변인을 대동한 걸 두고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네요. 네. 그런데 만약 띄워주려면 더 노골적으로 공개 일정으로 해서 기자들이 취재가 좀 가능하도록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같은 시각으로 보자면 대통령이 명동대성당 미사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도 대동했기 때문에 또 강훈식 비서실장의 서울시장 차출설이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선거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대통령실이 이번 일정을 통해 강조하고자 했던 종교적 의미를 넘어선 사회적 통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은데요. 참고로 강 비서실장은 최근 대전 충남 통합시 통합단체장 선거에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24일 라디오에 출연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다. 자기 진로를 고민하기에는 비서실장 자리가 좀 버겁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대통령실은 성탄절인 어제 쿠팡 사태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도 소집했던 것 같던데 맞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참 버거운 자리다. 그런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휴일에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회의를 주재했는데 거의 가히 이제 범정부 대책 회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데 특히 외교부 장관, 뭐 국가안보실 차장 등 외교안보 라인이 함께했거든요. 최근 보도를 보면은 쿠팡이 최근 5년간 미국 백악관, 상무부, 뭐 의회 등을 대상으로 한 약 159억 원의 로비 활동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해서도 한국이 미국 기업을 괴롭히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미국 내에서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데요. 그래서 이 외교 라인이 함께한 것으로 추정되고 게다가 어제 쿠팡이 이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하는 중에 피의자를 찾았다, 자백을 받았다. 그래서 유출된 게 3,300만 개가 아니라 3,000여 개고 제3자에게 전송된 데이터도 없다. 뭐 이렇게 자체 조사를 발표했어요. 이게 좀 현재 수사 중인데 기업이 이렇게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 선을 넘었다라는 분위기가 좀 대통령실 안팎에 있습니다. 가기부도 쿠팡 주장 사항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고 쿠팡 측에 강력 항의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국회에서도 30일부터 쿠팡 사태에 대한 연석 청문회가 열리니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전국 지표 조사가 발표되는데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59%로 조율되었네요. 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성인 남녀 1,003명에게 전화 면접 방식으로 물어본 결과입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 심의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평가는 59%, 부정평가는 32%로 직전 조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볼 때 더 주목한 조사 결과는 이번에 각 국가
기간별 신뢰도 조사 결과를 했는데요. 2022년 12월 이후로 지속적으로 신뢰도가 하락했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이번엔 다른 기관과 비교할 때도 가장 높은 신뢰도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부에 대한 신뢰가 제고됐다는 건 아무래도 전임 행정부와 비교될 수 있는 대목이네요. 그렇습니다. MBS가 매년 12월에 같은 조사를 진행했는데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2022년에는 43%, 2023년에는 37%, 2024년에는 31%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무려 23%포인트가 상승한 54%로 조사됐습니다. 참고로 작년은 12.3 계엄 이후 조사 결과인데요. 작년 같은 조사에서 67%, 41%, 48%의 신뢰도를 기록했던 헌법재판소, 국회, 법원과 비교할 때도 좀 상당히 높은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헌재는 15%포인트, 국회는 10%포인트, 법원은 8%포인트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계엄 이후의 행보에 대한 어떤 국민의 어떤 신뢰도가 반영됐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자분들은 이미 청와대로 출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대통령실이 아니라 청와대 출입 기자로 불러드리는 게 맞겠네요.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찰, 소방, 해경 등 각종 구조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시다가 순직하신 유가족분들을 초청해서 오찬을 하는데요. 이게 용산 대통령실의 마지막 공개 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대통령실이라고 부르고요. 이후 29일 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봉황기가 하기됩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개항되는데 이제 대통령의 직무를 용산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9일부터 공식 명칭이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때 그렇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통령실 출입하고 계시는 이경태 기자님과의 전화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